2023년 8월 8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이 역사 한민족 영혼 역사 17 한글 한문 훈민정음 한글과 세종대왕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천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거 28자를 맹가하노니 사람마다 희어 수빈이겨 날로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창은 영문 예무 인성 성명 효대왕 세상에서 으뜸이며 장엄하며 법이며 꽃뿌리며 문이며 지혜며 무이며 어질며 성스러운 밝음 효자 큰 임금이 옛 고전을 참고로 하여 우주의 이치를 담은 우리 한글을 창제하신 후에 한글이 얼마나 많은 수모와 박해를 받아왔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집권 세력들에 의하여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혔으며 수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하였지만 이름 없는 잡초, 잡풀과 같이 밟히면 일어나고 또 짓밟히면 다시 일어나면서 핍박받으며 살아왔던 서민들과 특히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여인들에 의하여 피눈물 흘리며 지켜온 한매친결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훈민정음이며 나중에 우리 한민족의 글 곧 한문, 일문, 하나 유일하다, 가장 우수하다, 가장 크다 해서 한족의 글인 한문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나의 한, 나라 한 글자의 글에서 한민족의 글인 한문과 그린 한문으로 변하였으며 중국 한문과 소리 음은 같으니 구분하기 위해서 앞자리 한과 뒷자리 문을 글자를 합하여 한글이라고 한 것이며 한글을 한자로 쓰면 일문 한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세계 최고의 언어인 우리 글이 한글을 권장하고 장려하여야 할 정부가 한글 발살 정책을 펴서 모든 국가 정부 기관을 영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도 글로벌화한다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 KT, SHKMB, 하이서울, 코바코, LH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를 언어 KTNG는 코리아 터마로우 앤드 글로벌인데 번역하면 한국의 미래와 세계화인데 전혀 우리 정세에 맞지 않는 간판입니다. 어떻게 담배가 한국의 미래이며 더구나 담배에 세금 왕창 붙여 국민 돈 뜯고 폐 망가뜨려 국민 건강 해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담배공사가 어떻게 한국의 미래고 세계적이라는 것입니까? 외국 사람이 보면 배꼽 잡고 웃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속이고 기만하는 사극이 벌이고 있는
정신 나간 정부 공기관의 가장 전형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가 자기 민족 고유의 언어를 버리고 외국어를 씁니까? 정신이 썩어 자기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한마디로 주체성, 자정체성이 없으며 한민족의 영혼 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도 경쟁입니다. 언어도 경쟁에서 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언어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바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이 들지 않습니까? 언어가 사라지면 그 민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한글이 사라지면 우리 한민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국지어미 2호 중국 국지 나라의 말이 소리가 2호 중국하고 다르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다르다의 정확한 해설. 1.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강단사학자, 식민사학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도권 사학자로서 문교부 국사 편찬에 둔 국가 봉급을 받고 일하는 학자들 해설. 조선의 백성들이 쓰는 말과 집권층이 쓰는 말이 달라서 곧 한문이 어려워서 백성을 쉽게 가르치려고 한글을 만들었다. 반박. 세상 어느 나라가 그 백성이 쓰는 말과 집권층이 쓰는 말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까? 집권층이 중국 한문을 배워 중국 소리를 냅니까? 어떻게 그런데 백성이 쓰는 소리가 집권층의 소리와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조선은 백성과 집권층이 다른 민족이란 말인가? 조선은 백성과 집권층이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인가? 소리가 지역마다 소리가 달라지는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세상에 백성이 쓰는 말과 집권층이 쓰는 말이 다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집권층이 중국 한문을 배우고 백성들은 그 한문을 배우지 못하니까 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니은 조선의 말과 중국말이 다르다고 해서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이라는 것은 소리입니다. 소리. 한국 정부의 소리로 전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 사람은 중고를 지금 쓰잖아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사람은 중국 소리로 중국에 전하면 되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일본 정부의 뜻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것이듯이 나라말, 그 조선의 말이 중국의 한문과 다르다고 하여 조선의 백성이 조선의 정부에게 조선의 말을 제 뜻을 못 편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 말에 중국에 달라서 이 중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이라고, 여기는 중국이라고, 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았다고 해서 무슨 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갖고서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 국호지엄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석을, 이 나라는 우리 한국이고, 이거는 중국이요. 나라 말이 중국하고 달라갖고서 어떻게
중국말하고 다 문자로 상통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뜻을 못 붙습니까? 한국 사람 한국말 쓰면 되고 중국 사람 중국말. 이 중국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의 정확한 뜻. 국호 지음이 이호 중국, 이 훈민정음, 국호 국지음이 이호 중국, 여 문자 불상 유통, 고 우민, 하고자 나란 말이 중국에 달라가지고 문자로 상응하지 못하여 우민한 백성이 뜻을 펴지 못한다. 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이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의 정확한 뜻.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는 우리나라, 조선을 얘기하는 것. 중국이라는 것은 요 위에도 나오겠지만 가운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가운데 중 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중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가운데 지역. 이 가운데 지역이 뭐냐 그러면 국가, 여기 실어펴지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백성이 뜻을 실어펴지 못한다는 뜻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국이 같은 조선의 통치 권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보다 국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가운데 국, 가운데 지역, 동국, 동쪽 지역. 우리가 동국 하면 동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동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쪽 지역. 중국은 가운데 지역. 중국은 명나라, 청나라, 송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나라가 있지 중국이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은 중국을 포함하며 국이 당연히 중국보다 큰 개념입니다. 왜?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조선국의 통치 권역 중에 가운데 지역이란 뜻이며 조선이 중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며 어느 역사서에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느 역사서에도 중국이란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란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조선의 중심지역, 곧 황제가 사는 곳, 조선의 황제가 사는 곳이란 뜻이지 별도의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국호지음이 중국에 달라. 아니 나라 말이 당연히 중국하고 다르죠. 한국 사람 한국말 쓰고 중국말은 중국말 쓰는데. 이 중국이라는 것을 가운데 지역, 우리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중심인 걸 갖다가 중국 나라로 해석하니까 개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고려의 개성에서 조선이 강남 지역 한양으로 이전 개국하자. 지금 이 한양이라는 데는 어디 있냐면 우한 코로나, 무한이라는데 발음은 우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근데 발음을 우한이라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 우한으로 하는데 거기에 한양이 있습니다. 한양. 거기가 강남입니다. 강남. 장강 밑에 지역이 강남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강남입니다. 고려의 개성에서 강북 지역에서 조선이 강남 지역 한양으로 이전 개국하자 조선의 집권 세력은 당연히 조선의 언어인 한문이 중국 문자가 아닙니다. 중국은 나라가 아니라니까. 중국, 황제가 사는 곳에서 쓰는 글이 중국입니다.
중국. 그게 한문입니다. 지금 황제가 한양이라고 하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문은 중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으며 수도를 중국 가운데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운데 지역에 있는 언어가 한문입니다. 한문. 한문인데 한문도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곧 황제가 사는 곳을 한문을 쓰고 한문은 각 지방마다 다 소리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중국이라는 데서 쓰는 한문의 소리와 그 지방에서 쓰는 한문은 글자는 같습니다. 왜? 문서로 써져 있으니까. 천자는 것은 문서로 글자로 하늘천 하면 다 배우지 않습니까? 하늘천 또 서당에서 하늘천이라고 천자는 다 합니다. 이 천자를 발음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같은 천자가 많습니다. 발음이 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성제를 도입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사성제란 것 자체가 뭐 소리를 갖다가 천자를 발음하는데 이렇게 발음하면 이거는 하늘천이고 이렇게 발음하면 다른 천자가 되고 이래서 그 사성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으로 구분 자체가 또 불가능합니다. 천자가 천으로 봐는 비슷하게 발음 글자 한자가 한둘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자는 다 똑같은데 한자 글자는 다 똑같은데 소리 한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해서 중원 중국 황제가 사는 수도 조선에서 가운데 지역에 지금 황제가 살고 있는데 그 황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내려가 갖고서 한양이라는 강남 쪽에 살고 있는데 그 강남 쪽 한양에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리와 한자의 소리와 지방의 소리가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방의 소리가 천자를 발음하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글자는 같은데 소리가 방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 천자라는 건 한자를 모르고 소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뜻을 펼 때 얘기를 하면 다른 지방이나 서울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 사람이 중국, 조선의 황제가 살고 있는 곳, 조선의 중심 지역 중국에 와갖고서 얘기를 하면 천자 소리를 발음하면 이 중원에 있는 중국에 있는 거기 있는 황제가 사는 조선의 수도 황제가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지방마다 천자 발음이 다 다르니까. 그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소리, 글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소리, 소리를 통일하고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소리를 통일해야지 뜻이 정확하게 전달을 안 되겠습니까? 천자라는 소리, 발음 소리가 다 다른 걸 발음 소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한글입니다. 한글. 즉, 한글은 너무도 많은 문자 천에 대해서 소리가 많으니까 이 소리를 들어보고 여기에 정확히 가장 근접한 그 발음 기호를 만들자. 음의 기호를 만들자고 만든 게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 그래서 이 한글의 국호지음이 중국에 달라 딱 하는 순간에 바로 우리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리천이 중국 꼭 강남지역 한양으로 왔으니까 강남지역 한양이 강남지역입니다. 황제가 사는 곳의 백성을 말과 나라 각 지역의 소리 말이 다르게 되자 통치에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자 언어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문을 쓰자니 한문은 너무 복잡해져 있고 사성 방점으로 소리를 구분해야 되니 너무 어려워 한자를 모르는 소리는 있지만 한자를 모르는 무지한 백성을 가르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종이 한자를 쉽게 고치고 국을 국으로 씁니다. 한글.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국자를 쓰려면 획수만 해도 몇 획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몇 획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국자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세네 개만 하면 글자가 바로 안 됐습니다. 이 국자가 뜻도 되고, 한문을 갖다 이 국자로 바꾼 거지만 또 발음도 됩니다. 이 기가 막힌 걸, 뭐를 공유하신 겁니다. 쉽게 가르쳐서 쉽게 익힐 수 있는 언어, 음을 고전 천자를 참고로 하여 음성, 음운, 사람의 발음 기관의 모양, 소리의 파장 등을 수십 년 연구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내가 얘기한 이 중국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지어미 2호 중국 할 때 중국이 무엇인가?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조선과 중국이 같은 권역곧 조선이 대륙에서 개국하였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국이 나라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중국이 나라 이름이 아니고 조선이란 나라의 항제, 그것은 항제가 여기 나옵니다. 국호지음이 2호 중국. 여기 보면 나옵니다. 중국은 항제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중국은 황제가 계신 곳이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상으로 말하길 강남이라 하니라. 지금 조선이란 나라는 황제가 사는 것, 중국에 황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수도, 중심지역은 그 중심지역의 수도 아닙니까? 그 중국이라고 취하는 것, 중국의 수도, 조선의 수도 중국에 황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 황제가 있는 지금 사는 지역은 강남이라는 거야, 강남. 강북이 아니라. 왜? 한양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라 하니 우리나라는 항상 말하기를 강남이라 하나라. 일상적으로 말할 때 이 지금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라는 것입니다. 즉 조선 안에 중국이 있고 조선의 수도가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남 지역. 그럼 뭡니까?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이 어디입니까? 대륙 감난 그 장자가 밑에가 강남이고 황제가 사는 곳이 대륙 아닙니까? 우리 한 번도 황제가 사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의 수도에 황제가 살고 있다니까요. 요즘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국호지음이 2호 중국 나오죠. 중국과 다르다. 나라. 중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원지 황제가 사는 곳. 국이 중국. 조선의 중앙지역 황제가 살아. 그럼 조선에 황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뜻입니다. 이 뜻. 그 조선이 강남에 한양에 있으면 거기 강남 지역인 위치가. 그게 지금 황제라는 거. 조선의 국왕이 황제라는 겁니다. 황제. 이게 이게 조작된 겁니다. 이게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명나라는 조작된 가짜라는 증거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명이 대명조선일 확률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세종장헌대왕실록 권 제3 원년 대명태종 문장제 영락 17년 춘정월 이렇게 썼습니다. 원년 대명태종 문항제 영락 춘정월.
지금 유튜브를,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초선 3대 태종의 제위기간이 1400년서부터 1418년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우리가 보통 명나라라 그러죠. 명나라, 대륙에 명이 있었다 그러죠. 명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3대 영락제가 1402년부터 1414년입니다. 대명 태종 문항제 영락 17년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대명 태종 문항제 영락 17년. 이 대명 태종 문항제 영락 17년이라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역사서에 다른 나라 연호 연대를 쓰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우리 조선, 한민족 조선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조선의 나라 역사서에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역사서에 다른 나라 연호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연호 쓰다가 다른 나라 연호를 쓸 경우 같이 병기하고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명 태종 문항제 영락 몇월 며칠이라 그러면 거기서 어떤 그 해에 다른 나라와 연계된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도 병기를 합니다. 아니면 그때 대송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같은 날짜라고 병기해 놓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 역사서에 다른 나라 연호인데 연호를 쓰지 않습니다. 곧 이 대명 태종 문항제 영락 17년 이것은 조선의 것입니다. 조선 거. 그런데 엉터리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대명의 연대를 썼다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어느 나라가 역대 왕조순대 어느 나라가 연호를 갖다가 그 황제 이름으로 친 역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가령 대명 태종 문항제 영락 17년이 대명 거라 그러면 대명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 대명 거를 가졌다 적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영락이라는 것은 연호입니다. 연호. 어떤 임금이 즉위를 하면 새 연호를 씁니다. 연대를. 그때 붙이는 게 연호입니다. 어느 나라 이름의 역사서 구간에 어느 시대의 어느 역사서를 봐도 한 그런 영락이라는 연호를 임금님 황제 이름에 붙이는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네가 이게 대명에 대한 기록이라 보면 대명은 태종 문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명나라 상대 문항제라 써야 되는 겁니다. 문항제. 이대로 쓰면 그대로 문항제를 써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나라 3대는 영락제라고 써놨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영락 분명히 조선이 조선 겁니다. 조선. 그 조선은 대명조선입니다. 대명조선. 그리고 3대가 태종이지 않습니까? 태종. 3대 태종입니다. 태종. 똑같지 않습니까? 3대 태종. 이 태종은 묘효입니다. 묘효. 죽었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왕이 그 황제가 어떤 걸 했느냐에 따라서 부여하는 게 이 태종 묘효라는 거고 이 문항제는 그때 당시의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라는 거. 근데 영락은 연호인데 그러면 명나라 3대 영락제로 되면 안 됩니다. 명나라 3대 태종이라고 하던가 명나라 3대 문장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명에는 문항제는 있고 영락제는 없습니다. 연호가 영락입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황제 이름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거는 대명 문항제의 묘호가 만일 이것을 명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분명히 세종 장원 대왕실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것을 대명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선 왕조에 실려 놓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명 묘가 태종으로 조선 상대,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명나라 거라 그래도 이 태종이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조선 3대 태종이랑. 이것도 3대입니다. 3대 영락제도. 조선 3대 태종도 조선 3대로 태종이고, 이것을 대명에서 우리가 빌려온 거라 해도 이 태종의 묘가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예. 어떻게 다 똑같았으면, 태종까지 똑같았을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대명에 빌려온 게 아니라 조선 겁니다. 조선. 세존장원대왕실록 조선왕조실록 원년은 대명 조선의 태종 문항제 영락 17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명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명조선입니다. 대명조선. 정확하게 이것이 조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름은 대명조선이고 묘효는 태종이며 제위시 문항제 쓰며 연호는 영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 조선으로 대명조선을 대명과 초선으로 두 나라로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호, 영락을 갖다가 대명 두 개로 불러놓고 대명 3대 왕을 영락제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어떻게 연호를 임금한테 붙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달력 이름. 분명히 문항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조작해놨고, 판을 갖다가 조작해놨고, 이렇게 완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일치되는 게 태종이 일치되고, 또 명나라는 영락이랑 뜬금없이 연호를 이름에다 붙여놓고, 또 왜 이 대명조선이나 그러면 일제 사람들이 옛날에 이씨조선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조선이라고 아까 했는데, 아까 했지만 고조선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인조선, 한웅조선, 당군조선은 있어도, 그리고 기자조선이 있고, 위만조선이 있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이 있고, 항상 이 조선에는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에서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중원의 역사가, 대륙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명호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거, 조선이 만들어질 때도 분명히 무슨 조선이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 조선이 개국할 때 명을 치러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성계가 압록강 넘어가서 명이 남경에서 개국했다 그랬는데, 남경이라는 것도 지금 알고 있는 남경이 아니고 저쪽에 만리장성 넘어가서 그 요소 쪽에도 남경이 있습니다. 남경. 그리고 이성계가 유하더 명나라가 남경에 홍건정이 나라를 세우니까, 홍건정이 남경에서 명나라를 세우니까 이제 조선에서 명나라를 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명나라에서 조선이 치러 올라가다가 이성계가 해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성계가 명나라랑 손을 잡았습니다. 명나라랑 손을 잡고 고려를 친 것입니다. 반대파, 최영 반대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명조선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역사를 조작할 때 이씨조선이라 했습니다. 항상 조선 앞에는 이름이 붙이니까 이씨조선이라 한 것입니다. 이씨조선.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대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은 조선 아닙니까? 대명.
그러니까 3대 태종이 3대 태종은 이때 살아 있었으니까 원년에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때가 세종 대왕 1년이 원년이 대명 태종 문황제 영락 17년이라는 뜻입니다. 대명 태종이 바로 조선 3대 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명 태종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종이랑 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대명의 태종이라고. 이름은 문황제입니다. 그때 쓴 영락이 태종 때 쓴 그 연호가 영락입니다. 나왔죠. 대명 태종. 대명의 태종이라는 거죠. 대명의 지금 태종이 명나라에 지금 나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명나라 지금 계보를 보면 3대는 영락대지 대명의 태종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태종이 같은 태종이니까 분류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명나라 3대 영락대라고 그러지 대명 태종이라는 말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오지. 명나라 계보에 대명 태종이란 건 안 납니까? 대명의 태종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갈라놨으니까 그럼 갈라놓고 대명으로 분류해놓고 영락을 갖다 자기는 불고 조선은 태종은 그대로 있고 이런 분리된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분리 놓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번에 보겠지만 같은 건데 이름을 다르게 해놨다고. 한 뿌리에서 나오고자 아까 당군하고 묘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어떻게 한나라씩 동시에 임금이 됩니까? 같은 사람인데 민족이 나눠지니까 같은 사람인데 단군이라 부르고 묘라 부르고 서로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같은 임금인데 서로 자기네 왕이라 그러니까 서로 반반씩 찢어간 겁니다. 명나라 대명이 조선이 합해진 이름인데 하나는 조선 띠가고 하나는 대명 띠가고 그 대명 띠간 사람은 연호를 띄어가고서 자기 임금 영락제에 만들어 놓고 또 조선은 묘호를 갖다가 붙여놓고 이런 겁니다. 이게 둘이 합해 놓으면 이게 같이 다 합해져 있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나눠 갖고서 이렇게 여기에 대명 태종 문황제 영락 17년을 이 두 개로 나눈 겁니다. 이게 조선 3대 태종 명나라 3대 영락제라고. 다 연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대명이 조선입니다. 조선. 이 대명 조선을 붙이기가 싫었고 일본이 역사를 조작하면서 이시조선이었습니다. 이시조선.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웠다고 이시조선이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선은 강남지역, 중국은 황제가 계신 나라. 이게 아까 위에 설명한 것입니다. 중국이란 게 나라가 아니고 황제가 계신 나라. 당연히 조선에 중국이 있으니까 당연히 황제가 있는 조선이 중국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서에 나오는 명은 조선의 덕불경어 가짜 중국곡 중국 공산당 중공이 한민족 중국 대륙 역사 말살하기 위하여 조선 태조 이성계를 명교를 발판으로 고려해 반란을 일으키고 참수당한 주원장을 부활시켜 살아있는 주원장으로 둔갑시켜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다고 주장 날조한 겁니다. 당연히 나라를 두 개를 만났으니까 임금을 두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갖다가 대체한 게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이성계를 갖다가 주원장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이쪽엔 태종이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초상화도 어디 갖다 구해와서 또 조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부역초했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돈을 주고 성씨를 쌓고서 그 집안을 다 바꾸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 같은 거를 둘로 나눠놓고 하나를 갖다가 대체를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다릅니다. 사람을 모양을 다르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그림은 똑같은 초상화인데 조금 다르게 그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또 이름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도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주원장이라는 이름이 역사서에 나오니까 주원장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 결국은 아까 했지만 당군하고 당유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다르게 해놓지 않습니까? 당군, 당유 똑같습니다. 이성계 주원장이 원래는 같은 사람들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이름. 어떻게 주원장을 부활시켜 살아있는 것, 어떻게 왕조실록이 존재하지 않는 명나라가 대륙의 중국이었다는 말. 쉽게 얘기해서 명나라는 실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 이런 거 명사, 명의 역사, 이렇게. 왕조에 대한 기록이 없는 나라가 왕조입니까? 왕이 무엇을 했다는 실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은 조선 왕조의 이름을 바꿔치기와 맞는 가짜 나라입니다. 가짜 나라기보다 같은데 이름만 바꾼 거. 그러니까 민족이 가짜 나라라기보다 가짜. 그러니까 다르게 부른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고 진짜라 생각하면 저쪽은 가짜가 되는 거죠. 저쪽이 또 진짜라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가짜라 그러는 거니까 결국은 한 사람인데 서로 따라 부르니까 한쪽은 가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서로 다르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현재 중국 역사서에는 명이 남국에 개국하였다고 합니다. 역사서에 조선이 1392년 개경할 때 남경은 분명히 한성입니다. 그 남경, 한성에서 개국했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 남경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남경이 아니고 이 남경이 한성입니다. 여기도 하면 일치되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나니까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름만 다르고 서로 민족이 분화되다 보니까 야, 우리는 주원장이라 이름 붙이고 가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대륙 남경은 한성으로 이전되어 온 것입니다. 당연히 명은 1392년대의 나라이니 역사서에 명이 남격에 개국하는 것도 고려의 남경이었던 한양입니다. 조선이 고려의 남경 곧 한성에서 개국하지 않았습니까? 명은 조선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두 개로 만들었고 서로 조상이라 그리고 사람 이름도 바꿔치기 해놨다는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이 태종이고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꿨으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름하면 같은 사람이라 알게 되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꿔치기 해놨다는 뜻입니다. 중공은 명은 대륙에 있었다고 조작하고 진짜 대륙에 있었던 조선은 한반도로 옮겨 역사를 조작한 것입니다. 4. 한자의 역사를 알면 한글의 역사를 알게 되며 왜 현 중국의 한학자가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이 한문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한지 알게 됩니다. 왜? 우리 한민족은 이 한문의 모순점을 해결을 하고 중공은 해결을 하지 못해 한문을 쓰기 때문에 엄청난 컴퓨터 시대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중공을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중공이 망해야 중국이 살고 당연히 중국이 살면 당연히 중국이 한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 바로 한자를 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만 무너지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료실 3 율곤학회 이중재 선생님의 132 자료실 3 132번째 한문자는 한민족 일민족의 그리자 언어이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름 율곤, 서론, 한자의 발달사, 기억, 한자의 시작, 니은, 한자의 역사, 디귿, 한자의 사상, 나, 한자는 중국인의 길이 아니다. 기억, 한문자는 소리 그리자 뜻그리다. 삼독복과 삼미법, 디귿, 중국의 조상은 사이다. 결론 부분 자료 없음 미완성. 그러면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론, 한자가 중국인의 글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한자는 한나라 때 중국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개설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실 한문학의 발달은 기원전 8937년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증거는 한치윤저 해등역서 세기 장군 조선편에 적혀 있다. 또 1673년경 청나라 강의 때 저술된 역대 신선 통감 태극 판하 생오로인 삼재 이빨 육증민 편에 잘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610년경 전이채와 박치웅이 공동으로 저서한 사여치선 권일 제왕편에 나타난다. 그리고 1577년 조선왕조 때 선조 10년에 저서된 유학순지 정윤숭과 정석산 형제가 공조한 제1권 통계편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유학순지는 조선왕조 선조 10년부터 선조 17년까지 무려 240여 년간 어린이들 교과서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1577년 정축년에 저서한 유학순지는 240년이 지난 1817년 정춘년까지 조선왕조에서 교과서로서 맥을 이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유학순지는 1736년 청나라 건용 때 다시 교정본으로 나온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한자는 중국인들이 한나라 때 만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한자는 중국인들이 만든 글이 아니며 한나라에서 만든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한문자의 순서가 순한민족의 언어체계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어사전에서 보듯이 약 80%가 우리들이 항상 쓰고 있는 한문자의 소리말에서 뜻글자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조선 학교, 도로, 국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언어의 구사가 순우리말임을 알 수 있다. 한자는 하늘 천자 한 글자에도 네 가지의 발음인 사성음이기 때문에 혼돈되기 쉽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은 뜻과 소리를 구분하여 소리인 훈을 달아 방언 사투리를 막기 위해 훈민정음이라 했다. 즉 훈민정음이란 백성들에게 바른 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인 언어를 만든 것은 한글을 위해 쓰기 위함이 아니었다. 복잡한 네 가지 음을 사용했을 때 사투리가 될 우려가 많으므로 정확한 소리의 발음으로 한문자를 통일시켜 백성들에게 올바른 의사소통을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어의 경우 한자를 네 가지 발음으로 사용하다 보니 방언이 된 경우이다. 고로 사투리가 지방마다 퍼져 지나치게 방언이 심해지자 글자로 표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고로 한문자로 적당히 골라 빌려 쓴 것이 중국글이라 할 수 있다. 지명산 중국말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다. 우리말로 빨리 오라고 한자로 표기할 때 쾌래 또는 쾌속, 쾌래, 속내라고 하면 될 것을 쾌쾌드레레, 쾌쾌정레레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그대로 문장을 쓰게 되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마다 말이 다르므로 사투리가 심해 글로 표현할 수 없다. 사투리로 말할 때는 끼리끼리 통하지만 일단 글로 문장을 나타내는 표준인 한족의 언어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현재 쓰고 있는 중국말로 문장을 읽는다면 중국말을 모르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투리를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도 글을 쓸 때는 표준어인 한민족의 언어 체계로 쓰기 때문에 요즘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원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글로 된 책은 속독하지 못해도 한자로 된 책은 속독이 가능한 것이다. 하루에 수월하게 30권의 한자로 된 사서나 도학, 사상, 경전 등을 읽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원전을 꼭 보여야 할 경우에는 하루에 150권까지 속독이 가능한 것이다. 한자는 소리 글자이자 뜻 글자이므로 눈에 익히면 쉽게 속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수만 권의 원전을 읽다 보면 눈에 익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속독을 할 경우 내용을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독을 할 경우 하루에 6권 정도밖에 보지 못하지만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것이다. 필자 자신도 한자를 많이 알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자의 수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상용 한자가 아니고 고자나 모르는 글자가 있기 때문이다. 전 모 교육부 장관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은 뭘 먹고 공부를 했기에 한자를 어찌 많이 아냐고 물었다. 나는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물만 먹고 살았고 한자 공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그때 모 장관은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옥편이 첫째 스승이고 두 번째 스승은 조상님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여기면 그때부터 한자 공부는 틀린 것이다. 한민족의 후손은 백의 민족이자 배달의 자손이다. 또한 천손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누구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공부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머리가 나빠 공부가 안 된다고 단념한다면 그때부터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내구조이다. 그러나 한자는 공부할수록 하면 할수록 뜻이 깊고 오묘하므로 한자의 사상을 알게 되면 정말 희열에 넘치고 재미있는 한자 공부이다. 가친 한민족대학에서 1년간 역사원전으로 각종 사설을 공부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문자를 모르던 젊은 세대들은 1년이 지나자 5개월, 7개월 역사원전을 읽고 해설하면서 보람찬 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15일 가칭 한민족대학에서 역사원전 해설가 노자 도덕경, 노자 서승경 그리고 자연철학인 오행철학과 한민족의 정신수련법인 유가학을 공부시키고 있다. 불과 7개월 만에 한자 원전을 읽고 해설할 수 있다는 것은 한자가 한민족의 언어체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3개월간 미국 하버드대 학생과 연대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생 등 8명이 한자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영어만 잘 알고 있던 학생들은 한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첫날부터 한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한자를 익히는 방법 등을 통하여 2주일간 속독을 하는 한자 교육을 하였다. 그 약 2주간에 걸쳐 간단한 역사와 사상으로 된 원전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나머지 1개월은 집중적으로 역사 원전을 익히고 다음부터 노자 도덕경과 노자 서승경 등을 지도하였다. 3개월이 되어 한자 교육을 통한 학습을 알아보기에 시험을 보았더니 8명 모두가 80점에서 95점까지 나왔다. 그 1년이 지난 후 다시 한자 교육을 해달라는 부탁은 받았으나 본인이 사정상 가르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자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째, 글자의 획수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자 한 글자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한문자의 풀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글 가는들이 한문자의 글자가 다닥다닥 붙어있어 어디서 떼고 어떻게 해설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문자는 소리 글자, 뜻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 글자 순으로 풀이하면 된다는 점이다. 특히 한자의 풀이는 완전한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한문자는 명사, 조사, 부사, 동사 그리고 수식사의 순서로 잘 알고 풀어보면 쉽게 해설할 수 있다. 한자 교육은 잘못하면 20년, 50년을 해도 글자만 알 뿐 역사와 도학 그리고 경전 등을
풀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목민심서, 명심보감, 사서, 삼경 등을 공부하여도 역사 원전을 해석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칭 한자를 자유자재로 풀이할 수 있다는 김용옥도 도가 토비, 상, 상도를 도는 도인데 토가 아니라고 풀이하였다. 그뿐 아니라 영자를 허자로 보고 허기심, 허기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곡신 불사를 상골신은 죽지 않는다고 해설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한자만 안다고 한문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문자를 근본적으로 익히고 해설할 수 있게 하려면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물리를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한문자를 50년 익힐 수 있는 것을 단 2년 내에 이해할 수 있고 풀이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면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한문자는 한민족의 언어이자 글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말이자 한국인의 소리 글이며 뜻을 지닌 글자이므로 쉽게 속독도 해설도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고로 한자를 버린다는 것은 선조의 훈과 뜻과 사상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최선의 한자를 버리지 말고 혼용하는 길만이 조상님에게 사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날 국민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글 전용만을 주장해온 결과 왜곡된 식민사관으로 인해 한민족의 위대했던 역사와 자연사상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 결과 윤리와 도덕은 무너지고 생명의 존엄성과 효사상마저 실종되었다. 따라서 사회는 사치와 팽락이 판을 치게 되었고 범죄자가 난무하는 가운데 부정부패와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만국의 시점에 도달한 한국의 현실은 급기야 방화로 인해 대구 대참사도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현실은 총체적 위기의식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천자에도 언급했듯이 역사와 사상이 알라리 담긴 한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저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글만 주장하다 보니 한민족의 정신사상은 무너지고 민족 정기는 말살되어 갔다. 한글도 훌륭한 언어의 표현이면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글은 한문자의 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와 사상이 단절된 상태다. 고로 한글만 사용할 경우 언어의 표현은 자유로울지 모르나 역사와 사상은 완전히 실종되고 날조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한글학자들은 한자를 중국글이라 하여 극구 경원시하여 왔다. 그리고 한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매국노의 인양 몰아세웠다. 그리고 한자를 사용하게 되면 한자가 어려워 문화의 발달이 더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4가지 음인 사성을 쓰고 있는데도 문화는 한국보다 고도로 발달하고 있다. 한자를 사용한다고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자의 깊은 사상을 알므로 인하여 민족의 장래는 물론 조상의 역사는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하루빨리 한민족 사관 정립위원회를 두어 역사와 사상을 정립하여 교과서에 싣고 한자도 함께 병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조국을 위하는 지름길임을 다 함께 깨달아야 한다.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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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님 한마음. 오늘은 한글과 한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을 통하여 한글에 대한 설명과 바로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